자, 안녕하세요. 김원욱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저 판례가 이제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로서 마지막이에요. 11개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이상하네? 이 사람은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세무사야? 근데 세무사인데 세무사를 왜 못하게? 이상하죠? 아니, 세무사 자격이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세무대리를. 그죠?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건의 경과를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기존의 세무사법은, 기존의 세무사법이 있고 이후 세무사법이 있는데, 자, 옛날에 세무사법은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럼 세무사 자격증도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도 되는 거예요. 시험 하나만 합격하면 자격증 2개 나오는 거예요, 2개. 세무대리 할 수 있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가 이제 세무사도 한다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막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후에 세무사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변호사 같은 경우 세무사 자격증을 줘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로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또 안 하면 세무대리를 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자, 변호사가 되면은 세무사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기존에는 세무대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대리를 못하게끔 법을 개정해 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 심판 대상 조항. 자, 세무사법에 3개의 조항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 세무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 옛날에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 줬었지. 이제부터는 안 줘. 네, 변호사는 변호사만 해. 이제 세무사 자격증 안 줄 거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 세무사 하려면 세무사 시험 합격해야 돼. 변호사 시험 합격만 갖고는 세무사 자격증 못 받아. 네가 세무대리 하고 싶으면 세무사 시험 또 봐. 그래서 세무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등록도 해야 돼. 등록. 자, 그 세무대리 시작하려면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가지가 바뀌었는데,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은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무대리 하려면 변호사 시험 말고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등록까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자, 이런 사람이 과거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서 세무사 자격증도 받았어요. 얘네들은 줬으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이후에는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 취득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사일 때는 세무사 자격증을 줬었는데 이후에는 변호사가 되더라도 세무사 자격증을 안 주도록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옛날이니까 변호사랑 세무사 자격을 다 취득한 상태로 세무대리 활동을 했겠죠. 쭉 하다가 이제 세무대리 등록을 일정 기간마다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되는데 얘가 세무대리 하다가 이제 등록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등록을 갱신해 주세요.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장이 세무대리 등록을 직권 취소한 겁니다. 너 옛날에 세무사 자격증 취득하고 세무대리 해봤었지? 기간 끝났지? 다시 갱신 안 해줘. 갱신 안 해줘. 왜 갱신 안 해줘요? 이제는 세무사 자격증 안 주니까 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무대리 해오던 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직권 취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청 신청인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청을 신청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세법 개정 이후로는 세무사를 못하지만 나는 개정 전에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취득한 사람은 법이 개정돼도 계속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거 위헌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도 맞다, 위헌인 것 같다. 그래서 법원이 헌재에다가 위헌 제청을 한 거예요. 이제 법원에 제청이 있었으니까 이제 헌가사건으로 도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은 뭐냐면 그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하려면 이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등록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란 직업을 할지 말지 선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이 아니고 세무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과잉금지 심사인데 자, 목적의 정당성 인정돼요. 세무대리는 세무사가 해야지 무슨 변호사가 그래. 부실 세무대리 나와. 방지하는 목적인 거예요. 목적은 뭐 정당하다 이겁니다. 근데 수단이 맞지 않는다 본 거예요. 수단이. 그래서 뭐 세무사라던가 세법, 변리사라던가 특허, 공인노무사라던가 노동쟁의 관련 이런 거는 뭐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가 더 뛰어나겠지. 뛰어난데 이게 이제 세무사는 세법이 있고요. 변리사는 특허법이 있고 공인노무사는 노동법이 있어. 노동법. 전부 다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관계 법령이 있어요. 세법, 특허법, 노동법. 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보다 다른 건 떨어질지 몰라도 법 해석 능력에서는 더 뛰어나다 이거지. 법 해석에서는 더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무대리를 일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잘못된 수단이다. 잘못된 수단이다. 그래서 뭐 세법 계산이나 특허나 노동관계 조항 이런 건 못해도 법률 해석에서는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일체 다 금지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됩니까? 소송이나 법 해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세법, 특허법, 노동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송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한다 이거지. 이런 것도. 그래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 봤습니다. 그래서 수가 X니까 해법도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법률 해석에 관해서는 대리권을 주는 게 맞는데 이걸 무조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되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헌법 불합치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판례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를 다 배운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카피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